공자가 말을 주로 합니다. 이것도 자세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공자가 전혀 말하지 않는 거, 공자라는 이름도 안 나오는 게 향락입니다. 이거는 제자들이 공자를 관찰해가지고만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많이 나오는 것은 뭐 공야장, 옥야, 안nhân, 자로 이런 것들인데 또 제자는 아니고 제자 아닌 사람이 많이 나온 것은 뭐냐면 14편 헌문인데 자 여기에서요 위영공과 7편 수리는 공자의 직접 화법이 들어있습니다. 다른 데는 그렇지 않은데요. 자, 직접 화법을 통해서 이는 무엇인가, 군자가 무엇인가를 우리한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깜짝 놀랄 만한 혁명적 사상이 위영공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영공은 가장 원어에 나오는 가장 바보 같은 말이었죠. 이런 난세에 지식인은 어떻게 인을 설정하고 인을 위해서 올바름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군자가 되는가를 우리한테 이야기해 줍니다. 제가 한 가지 자꾸 하는 거는 되게 마셔가지고 책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려면 제가 이 강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 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영공 거기에 지금 여기 한자 쪽 있는 것만 그냥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1501은요 LY 1501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공자한테 진치는 법을 물으니까 거기에는 진짜가 진친다 진짜가 아닌데요. 옛날 글자는 의미 같은 뜻이 통합니다. 이래가지고 진짜를 써놨는데 사실은 진치다 진이 이래가지고 이겁니다. 이거.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진치는 걸 물으니까 공자가 아이고 나는 뭐 제사 지내는 걸 배웠지만 진치는 건 안 배웠으니까 갚버리죠. 갚버리니까 그래가 이제 갑자기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굶주리게 돼가지고 3일 동안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 되니까 자루가 벌컥 화를 냅니다. 군자도 이렇게 배고픕니까? 이러니까 공자가 군자니까 배고프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서는 뭐 배울 게 참 많은데 이 사람은 참 이상한 사람이죠. 우리나라 위안부 한 명당 500원 주겠다는 계약을 하고 오라는데 그래가 뭐 불가역적인 계약이었고 일본하고 계약하는데 윤병세라는 서울대 나온 이상한 외교부 장관이 가가지고 이거 하고 왔죠. 밥에 이런 놈들 만나가지고 이럴 때 이런 일 시키면요 난 그거 뭐합니다 하고 이제 공자처럼 떠나버려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장관 하나 일할 때 좋아가지고 제가 하면 잘한다 이따위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혹시 하다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구나.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나 집에 갑니다 이러고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그래도 된다 이 가면 수락을 해야죠. 얘는 뭐 생기는 것도 막 간신 넣어야지 생겼는데 얘는 외놈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나왔어요. 경기고라는 학교 그게 참 세상에 제일 우리나라에서 멸문지화에 속하던 놈들이 경기고등학교 가는 바람에 갑자기 지들은 뭐 공부 다른 놈은 산에 가가지고 나무하러 갔죠. 30리 꼴짜리 가지고 나무하러 가가지고 나무 해가지고 30리 걸어가가지고 어리상 한 대 사올 때 지들만 공부해가지고 경기고 가는구나. 지들이 머리 좋대요. 그런 거짓말 만들어가지고 피 세탁한 놈들이죠. 경기고는 7.18 그 더러운 피를 말이죠. 경기고 이꼴 피 세탁입니다. 경기고 나온 윤병세고 얼굴 봐요. 생긴 것부터 관심 많이 생겼어요. 이걸 왜 지가 받아줍니까? 박근혜는 구구단을 모른다 하지만 지가 딱 계산해보면 이거 사람 하나에 500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지가 주도적으로 하고 제 자살도 안 하고 그냥 뻔뻔스럽게 어디서 살고 있을 겁니다. 이런 학교로 우리나라에 이런 학교 많습니다. 경기고, 경북고, 부산고, 경남고 그런 학교 많죠. 광주 일고도 들어갈 겁니다.
뭐 전주계 당연히 경기고 그제 대표인데. 그다음에 이게 참 여러분들 여기서 잘 모르시는 건데 제가 지나가는 길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여기에 계시는 어떤 분이 옛날에 장관이라고 판서라고 합시다. 판서가 되면 처음에는 마을에서 뭐 줄서했다고 막 폼 잡으니까 하고 싶는데 한 1년쯤 지나면 하기 싫지 않겠습니까? 맨날 왕 앞에 나가 엎드려가지고 지나갑니다.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제일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태계 선생이었어요. 태계 선생님 사표를 72번 냈으니까 지랄합니다. 그러고 말 적당히 맞춰가 해야 되고 그냥 아무 의미 없죠. 하고 임금 말에 자꾸 연락방구만 끼워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보면요. 제가 중국 이것 때문에 거의 엄청나게 많은 책을 읽었는데 강희제 때의 그 경합을 자기들끼리 경연하는 것까지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희제라는 임금이 아주 중국에서 청고일제다 뭐 이런 이 사람들은 말을 좀 거창하게 말하기를 좋아해가지고 청고일제다 1000년 세월에 단 한 명 나오는 황제다 이런 이상한 말을 하는데 강희제의 고민은 뭐냐면 신하를 이렇게 어질갖고 모셔놓으면 얘가 갈라는 거예요. 가지 말고 말려도 가버리죠. 근데 사실 신하 입장에는 죽으라고 가고 싶겠죠. 근데 임금 입장에서 가는 놈 어떻습니까? 밉죠. 지 자식 좀 월급 주고 몇살까지 좋은데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밉다고 죽여버리는 사람도 있고 할 수 없이 보내주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죽으라고 안 한다고 시키기도 전에 죽으라고 안 하니까 밉다고 죽여버린 사람이 바로 해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배수자리 중림 칠행 중에 이건데 배수를 하라 그러니까 죽다고 안 한다고 그래요. 승질러가 죽여버렸죠. 근데 하다가 그만두는 건 또 미워져. 그동안 공자한테 투자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공자의 제자 뭐 한 100명 맨날 옛날에 그 밥 비쌀 때 밥 주고 그 다음에 뭐 경이라는 악기도 주고 뭐 그 특히 남자가 공자를 사랑해가지고 위나라에 있는 보물은 전부 다 공자한테 다 갖다 줬겠죠. 거기다가 뭐 보약이고 뭐고 다 갖다 줬는데 제가 간다 그랬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가버리죠. 그러면 위 영공도 이거 알았겠죠. 남자가 주는 거 얼마나 신실하겠습니까. 근데 기록으로 보면 진짜인가 모르겠는데 위 영공은 나쁜 사람이 아니고 나중에 공자가 떠나가가지고 고생할 때 특히 그 위협을 받을 때 군대에까지 파견해가지고 구출해 줍니다. 훌륭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공자는 위험고 많이 안 들었는지 저 뒤에서 또 욕하는 것도 나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게 임금 자리라는 게 이게 만만찮아가지고 그러고 또 벼슬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처음에 한 2, 3년 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하기 싫어서 폐계처럼 가는 거는 참 인간적인 건데 그거 죽으라고 하겠다는 놈이 있죠. 간신들은 죽으라고 합니다. 얘들 좀 성격이 이상합니다. 뭐 재밌다고 애 엎드려가지고 지당합니다. 장난도 아니고 무슨 지극히 짜게 그러고 뭐 임금 앞에서 몸을 털거나 뭐 이래 하지도 못하고 매 똑같은 자세로 엎드려가 있고 덩어리나 목에 디스크 생기밖에 없죠. 지당합니다. 마음과 가옵나이다 무슨 소리. 하여간 뭐 그런 거는 있는데 그냥 공자는 뭐 미련 없이 싹 가버렸습니다. 그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 공자가요 이것 때문에 계속 공격당합니다. 진치는 방법을 물으니 꼴도 보기 싫다고 가버렸다고. 공자는 부국 강병에 관심이 없고 요새 말로 국방에 관심이 없다. 이래가 이제 가짜를 만들어가 공자를 욕하는 사람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노나라에 있는 세 개의 성을 헐었다 이런 말까지 계속 나오는데 특히 사마천이가 심합니다.
사마천의 목적은 딱 분합니다. 사마천 시대에는 도교가 어느 정도 괜찮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한 무제가 이 사람이 똑똑해가지고 도교 제들 데리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한 게 돼가지고 유교로 싹 바꿔버리죠. 사실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유교는 진부한 이야기만 한 사람이 아니고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자의 제자 염류가 오나라 같은 약소국을 이끌고 그 최고 강대국 제나라를 그냥 그대로 꺾어버리죠. 그리고 그때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뭐 오왕 함녀와 뭐 월나라 부천이 어떻고 뭐 와신상남이 어떻고 그 주인공을 노나라 군대 그 공자 제자 중에 유약이라는 사람이 한 방에 조져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공자의 시대에 군사력이 강했는데 사마천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교 얘들은 자기 성도 헐고 막 부국강명이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식. 공자는 실제로 부국강명이 관심이 없었는 건 맞는데 국방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꼬드기는 글을 썼는데 그 글 속에 보면 이 부분이 딱 집중 부각되면서 공자, 육아를 정용하는 순간에 나라 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저 책을 갖고 있는 분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공자는 성을 허물으라고 말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합니다. 이것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제가 책을 여러 다음에 맹자에 관한 책을 쓰고 그 다음에 중용대학 대덕경에 대한 책을 쓸 작정인데요. 맹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 사람은 민주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지 않고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처럼 귀족주의적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맹자는 자기들의 성씨, 오나라를 지배하던 맹씨, 계씨, 숙씨라는 이 귀족이 그리고 차이나 그때 그 나라를 들어가던 히시들이 통치해야 된다는 것을 맹자라는 책 곳곳에 들어있습니다. 사실 이거 역성유명 아닙니다. 그런데 맹자의 장점은 백성들한테 땅을 나누어주라고 하는 이야기. 이게 오늘날 복지국가 이론하고 맞아떨어지는데 중용대학 도덕경 이거는 제가 책 제목을 중용대학 도덕경은 쓰레기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가지고 책을 낼 작정인데 아무 쓸모없는 이야기인데 아마 이 중에 중용대학 이거는 그 한나라가 그동안 그렇게 시달리던 흉노를 극복하고 난 뒤에 자신만만해지니까 철학도 자신만만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논어처럼 한 가지 예를 차근차근 들어가지고 구체적인 일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걸 말하지 않고 허풍을 뿜뿜 칩니다. 천명지위소 천명을 숨이라고 합니다. 천명이 왜 숨이냐? 설명 하나도 없어요. 설성지위도 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고 한다. 도가 뭐 어떻게 그런 거냐. 공자는 도를 그렇게 이야기 안 하던데 아침에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러고 도가 그렇게 설성지위다 이런 식으로 허풍칩니다. 대학도 마찬가지. 수신제가 치는 평처럼 약간 미친놈이에요. 수신하는 거하고 천하다 쓰는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모든 사람이 천자입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죠. 대학은 완전히 이거는 뭐 여기에는 왈이라는 글자도 안 나오고 대화도 한자도 없습니다. 자기의 선언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를 도라고 말하면 도가 아니야. 훔치죠. 도를 도라고 말한다. 도덕경 앞에 도는 공자의 도, 육아의 도였죠. 지금까지 육아의 도는 도도 아니야 이라고 딱 이야기했죠. 왜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은 쓰레기다. 책 제목을 노려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당신이 깨달음의 주인이다. 라고 맹작은 공작은 오작은 간에 이 사람은 전부 사기꾼입니다. 당신의 눈으로 책을 봐라. 이런 허풍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이래가지고 새 책은 쓰레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열 작품인데 아니 제가 쓸 겁니다. 라고 그런데 제 말에 잘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공자는 성을 허물으라 한 적이 없고 그리고 이 성이라는 게요 그 당시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성은 전쟁 치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거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공간이죠. 이거 허물어 뿌리면 어떡합니까? 공자가 왜 명령만 합니까? 그 백성들을 7년이나 군사훈련식이라고 이야기한 교민 7년이라고 이야기한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 말 다 거짓말이다. 사마천 이 사람은 거짓말이다. 무지무지하게 심한 이 사람은 거짓말이 차원이 다릅니다. 공자의 꿈속까지 갔다 오는 사람입니다. 아, 공자는 꿈속에 어떤 것을 했는데 그러므로 공자는 어느 나라의 후손이다. 근데 여기서 속으면 안 되는데요. 공자는 어느 책 속에 자기 자신이 동이족이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나중에 사마천이가 공자를 욕하기 위해서 동이족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나라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지금 여러분 여기에 있는 분들 한국인들은요 일본 사람들을 뭐 개인적으로는 미워하지 않지만 일본 사람들은 무시하지 않습니까? 저처럼 쟤들도 조그만하게 몰생 이러는 게 뭐 이빨은 뻗어내고 쟤는 수박이나 잘 먹는 거 왜 할 게 하고 이런 식이죠. 그런데 만약 여기 있는 어떤 분은 너는 외놈 같다 이러면 되게 기분 나쁘죠. 발로 흉노족이다 동이족이다 한 말은 사마천이 처음으로 공자는 외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전에 단 한 명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따져보니까 공자가 흉노족이 맞다 하더라도 그 말을 누가 왜 했는가는 알고 있어야 되죠. 실제로 뭐 공자는 공씨가 나중에 따져보니까 어느 나라 후손이고 우리 민족하고 피가 약간 통한다 그러는데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죠. 그리고 피가 통해도요. 그래 통하는 게 원리를 씁니다. 제가 은진송가니까 우리 마을 사람은 송시열 후손이라고 하는데 저는 송시열 후손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송시열이 여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 나 해야 내가 송시열이 후손이지. 송시열 위에서 이렇게 조상이 있는데 이쪽에 조상에서 내려가가 나한테 내가 왜 송시열하고 이상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죠. 송시열은 뭐 현대인들이 이 사람은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으로 보는데 다산 정약용보다는 훌륭하게 짝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나쁜 청년도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해야 됐던 일은 임진란과 병자호란이 끝나고 난 후에 제일 먼저 국가의 식량 확보였습니다. 이 나라 망할 나라였죠. 이걸 붙들어 잡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를 합쳐가지고 흩어지는 민심을 잡는 거라 가지고 필사적으로 예를 쓰다가 간신으로 몰려가지고 나중에 숙종이 우리는 사형으로 뒤지라 이래가지고 사형으로 죽었죠. 그래서 지금 다 나쁜 사람으로 알고 있는 그 시대의 지식인으로서 자기 역할은 했습니다. 공시가. 그랬는데 송시열이가 이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할 때 이 송시열 시대는 그게요 빙하기였어요. 우리나라가 간빙기라 그래가지고 홍수가 나거나 굶어 죽을 때였습니다. 앞에 전쟁은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든 땅을 개강하고 식량을 모으고 별짓을 다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시기에요 50만 명이 굶어 죽고 14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겨우겨우 지탱해가는 나라를 정조 때 이상하게 홍수가 안 납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식량을 많이 모아놔야죠. 근데 얘는 모으지는 않고 저가부지 사도세자에 미친 놈이죠. 궁녀들 모가지 잘라가 들고 다니는 히히 웃고 다니니까 영조가 보니까 제 왕되면 이 나라 사람 다 죽겠다 싶어 죽여버리죠. 그렇게 죽인 놈을 그리워해가지고 수원 화성을 지었습니다. 아무 필요도 없고 그 돈 다 섞어서 지은 걸. 그래가지고 정조 없어지고 난 후에 순조하고 헌종 때 또 50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이 50만 명 적은 숫자예요. 그 당시 인구로 따지면 지금 인구로 따지면 한 5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500만 명이 굶어 죽어가 대한민국이 유지됩니까? 이게 정조하고 다산 정약용이 한 짓입니다. 황당한 놈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산과 정조 어떻습니까? 정조는 세종대왕과 법원 가는 사람이라. 무슨 말씀합니까? 백두산 정계를 누가 세웠는데 숙종이 세웠죠. 근데 또 숙종은 또 바람둥이라고 그래요. 웃기고 앉아가지고 숙종이 있습니다. 이 기근의 속에 돈이 없어가지고 식량이 없으니까 강희지한테 사신 보내가지고 중국에 그 살 좀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또 밉다고 그때 외장은 인조가 다시 이상한 짓을 했습니다. 청나라에서 우리가 조선에 살이 좀 필요하니까 달라 이러니까 얘가 하나도 안 줬어요. 그래가지고 남한산성에 굴욕을 당했지 않습니까? 니들은 우리를 자꾸 도둑이라는데 그럼 도둑을 왜 없애지 않고 있느냐 이러면서 가가지고 혼을 안 내주겠죠. 네. 아주 혼내주지도 않습니다. 같은 민족이라고 절이나 9번 하고 통화를 하고 그래가지고 절 9번 하고 겨우 목숨 건졌는데 이때 살을 안 줬습니다. 우리가 저 만주 쪽 우리 민족이나 살 주면 되는데 얘들은 또 이상한 또 시금방지는 건 명나라 생긴다고 웃기는 소리 하다가 그랬는데 숙종 때 다급하니까 만주족 강희지한테 쌀 달라고 해서 그래서 만주족이 줬습니다. 주면서 그냥 안 주고 차용증 받고 줬어요. 그래 물론 안 갚았겠죠. 갚는 거는 그만두고 만주동에 땅에 들어가 백두산 정계를 꼽아버리죠. 그 백두산 정계이 꼽던 그 자리가 만주족의 발상지였습니다. 그것도 모른 척하고 받았어요. 강희제가 쟤들이 우리를 얼마나 어렵게 봤는지 이해를 해야죠. 이렇게 살아갔는데 돈이나 칠랑팔랑 쓰고 궁녀의 대가리 잘라가지고 희희대고 웃으면서 돌아다니다 제가 아버지 사도세자를 위해서 수원 화성이나 짓고 앉아서 얘가 지금 정신을 하는 거죠. 다들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한글 이야기하는데 한글 이야기는요 우리가 정식으로 한글을 국문을 해가지고 쓸 수 있게 된 것은 고종 때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 바보라고 알고 있죠? 아닙니다. 고종 때 한국 처음으로 독립신문 그때 출간나고 그것도 국가에서 하라 그래가지고 한 거예요. 그리고 고종이 불철주야 노력해가지고 서울에 동경보다 빨리 전기 딱 해가지고 가로등까지 전기 딱 켜고 이 폼 잡던 나라를 이완용이가 팔아먹어가지고 작아서 제가 정말 온 국민이 일본과 싸우고 어떻게 했으면 지금 뭐 1945년 그때 벌써 2만 달러쯤 됐을 텐데 이게 어떻게 같다면 하여튼 그래서 뭐 하다 이런 역사 이야기를 냉정하게 보면서 이제 이야기해가지고 사마천이 공자를 이제 굉장히 파괴를 하는데 사마천이 유교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효였습니다. 왜냐? 여기 계시는 분들은 효라는 것을요 아들이 아버지 섬기는 걸로 이야기하는데 이게 공자에게 효는 그게 아니고 가족권을 보호해주라 이거였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거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거 건드리지 마 이게 효였습니다. 제가
일본 영화 러브레터라는 걸 보니까 참 재밌는 걸 알았는데 이 영화의 주제는 첫사랑이니까 여중 때 첫사랑인데 여기 있는 여성들이나 남성들이 중학교 다닐 때 첫사랑 할 때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 몰래 첫사랑 했죠? 네. 뭐 했지 않습니까? 이 첫사랑은 누구도 방해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인간의 기본권 중에 기본권 아닙니까? 그 효와 같이 저도 이거 첫사랑을 기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첫사랑은 그 사람의 가슴 속에 영원히 간직할 수 있도록 고결함으로 간직해 주는 게 좋죠. 비록 다른 남성이나 여성과 결혼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것. 그래서 제가 일본군 위안군 때문에 가장 화나는 것은 20만 명이 가가지고요. 우리나라에 온 사람이 460명인가 그랬습니다. 신고한 사람이 460, 많이 해도 460명. 이마저도 자기가 조선에 돌아와가지고 내가 정신대였다, 일본군 성노였다는 것을 밝히지 않아서, 그럼 이거 꼬박이 한 10해가지고 4,000명이라고 하더라고. 20만 명이 가가지고 4,000명으로 돌아왔는데, 얘들이 일본 가기 전에 가슴 속에 첫사랑이 있었겠죠. 하나 일본 가서 공장에 취직가 돈 벌어가지고 산돌이하고 살아야지, 이 마음이 있었잖아요. 이걸 하루에 15명에서 70명이나 일본군을 받아들이게 했으니 이 잔인한 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는 이거 볼 때 과거에 쟤들이 정말 잔인한 것은 거기다가 병 같은 거, 성병 같은 거 걸리면 불에 태워 죽이고 했는데, 그것도 더 잔인했지만 왜 쟤네들의 첫사랑을 니들이 방해하느냐. 쟤들 가슴 속에 꿈이 있다. 인간이 마지막까지 버리지 말아야 될 게 희망이라고 했는데 얘들한테 희망까지 다 뺏었다고. 그래 한국에 안 들어왔죠. 그와 마찬가지로 아들이 아버지 섬기고 아버지가 아들 사랑하고 싶은 거, 이거는 인간의 기본권 아닙니까? 이걸 공자는 건드리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게 공자가 건드리지 마라는 방법으로 3년상이라는 말로 딱 했는데요. 3년상을 치르라고 계속 제야가 1년상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니네 임마 내가 아버지가 니를 3년 동안 안아줘가지고 컸잖냐. 3년상 해야 돼.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3년상 할 동안 국가에서 징발을 못합니다. 징발을 못하니까 요것만은 지켜줘라, 이게 공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전쟁 치고 싶은 군주의 입장에서는 공자 이 사상이 제일 못마땅하죠. 눈에 보이는 대로 끌고 가고 싶은데 얘가 갑자기 우리 아버지 죽었어요 이랬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아버지 돌아갔을 때는 몸 끌고 갔습니다. 왕들끼리 국가끼리 전쟁 치다가 어느 한 나라 왕이 죽으면 전쟁 딱 중단했습니다. 그거 제가 기록 다 찾았어요. 아 이거 저 나라 왕이 죽었으니까 우리 3년 동안 전쟁 치지 말자. 내가 3년 뒤에 다시 붙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이게 공자가 결사적으로 이걸 자꾸 지키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유경은 효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또 얘들이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 효를 이용해서 국가관을 강요하죠. 자, 아버지한테 그래 좋다. 너한테 아버지한테 너 효도해라. 그 대신에 효하듯이 임금님한테 충성하라. 이렇게 딱 말을 바꾸는 거죠. 네, 자식들 참. 근데 이 충이라는 것도 원래 원어에는 성실이라는 뜻이지 충성이라는 말로 안 썼습니다. 충을 충성처럼 쓴 놈은 어느 제자 중에 머리 나쁜 정삼이하고 정자라는 정삼이하고 자는 복다이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런 말 하지도 않습니다. 이 공자가 인민들을 자기 스승으로 여기고 인민들의 삶을 보장해 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이 애들이 또 여기 또 논대가지고 지 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배경은 그렇다. 그다음 사마천이 공자를 욕하는 방법은 중리제자열전이라는 책을 보면 어떠냐 하면, 자, 공자의 제자 중에 뛰어난 사람은 사마천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쁜 놈으로 욕하는 거죠. 욕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자로하고 자공입니다. 자로는 천방지축 정신당한 놈으로 해가지고 칼에 맞아 죽었다. 근데 논어에는 왜 그러면 공자가 칼에 맞아 죽었다는 얘기 없습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공자가 그렇게 사랑한 자로가. 공자는 자로한테 그래가지고, 야, 내가 망명을 하게 되면 니하고 같이 가고 싶다고 했던 그 사랑하는 제자 자로가. 그러고 논어에 자로가 없으면 논어 읽을 맛이 안 납니다. 논어의 리얼리티를 살려주는 사람이 유일하게 자로죠. 이 매력적인 남자를 사마천이 제일 좋아합니다. 자공은 논어를 우리한테 남겨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논어를 읽고 나면 모든 사람이 자공한테 반합니다. 미국의 커릴이라는 학자는, 야, 자공은 참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도 윗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이 있었다. 참 뛰어난 말이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사마천이 보는 자공은 자공이 사신으로 가가지고 5개 나라를 망하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아니다네. 그 다음에 멍청한 놈은 또 올리죠. 공자의 제자 암년이 멍청하니까 이 사람 훌륭하다 그래요. 이 사람 이런 겁니다. 그러고 전쟁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염류하고 유자는 이야기를 안 해버립니다. 그 두 사람은 말을 안 합니다. 전쟁하고 관계되는 말을. 왜? 이 사람이 전쟁에 뛰어났다고 하면 한 무제가 유교를 더욱더 할 거니까 도교를 믿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사마천은 이제 도교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사마천 아주 이상하죠. 공자가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고 자기보다 존재했다면 150년 더 늦게 태어난 노자한테 찾아가서 예를 물었대요. 이상하더라. 그러고 찾아갔더니 노자가 공자한테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얘는 이 세상에 제일 나쁜 놈인데, 그러고 욕을 계속 했더니 공자는 그 욕을 듣고 나와가지고 제자들한테, 와, 나는 오늘 너 같은 사람을 만났더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사마천이 글쓰는 방법입니다. 공자의 꿈속에 공자를 만나는 공자 이야기, 공자 꿈 이야기를 전해주죠. 역사책을 쓸 때 공자의 꿈 이야기를 전해가지고 그걸 역사책이라 할 수 있습니까? 사기라는 책이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또 성균관대학교 총장 정범진 총장이 번역을 했다는 이 공자생가의 번역표 달려 있습니다. 이거 적어놨는데 그냥 넘기고요. 그러고 남자는 공자를 사랑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이 남자를 욕하려고 가진 애를 낳습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말을 하는데, 손조라는 사람하고 건친상간했다고 하고, 공자는 또 욕을 하기 위해서 동성연애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걸 못 읽는데 저는 논어가 16,000자인데요. 6,000자입니다. 사기 65만 자입니다. 논어에 몇 배냐 엄청나게 많은 건데 이거 읽으니까 딱 나오대요. 아, 이 사람이 참 못된 사람.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자를 때문에 나라 망한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그리고 요즘 이제 제가 이분 성함은 뭐 훌륭한 분이니까 대목이 계시는 분인데, 송도율이라는 교수가 있었던 겁니다. 제야 지식이고 독일에서 교수였는데 탄압받아가지고 쫓겨났던 거예요. 박정희가 쫓겨났는데 얼마 전에
경향신문에 글을 인문학에 관해서 썼는데 첫째 무엇을 잘못 썼느냐 하면 어찌 어떻게 하면 내 것을 익히고 새 것을 하면 스승이 될 수 있다. 이 말 틀렸습니다. 공자는 배울 학자는 65분 말을 했는데 가르칠 교자는 군사훈련 때문에 5번 이야기했습니다. 하고 자기가 스승이라고 말한 적도 없고 스승이 될 수 있다고 말한 적도 없고 이 글은요 스승으로 삼을 수 있다입니다. 이것도 들렸고 그 다음에 이분이 문사철이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도 쉽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일본 사람들이 만든 말입니다. 문사철 이런 거 없습니다. 오늘 가만히 정확히 읽어보십시오. 시서라고 합니다. 시서. 시 다음에 나오는 말은 서인데 서가 나중에 여기 사로 바뀝니다. 논어 안에서 사는 역사책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사철이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인문학을 이야기할 때 시와 사라고 해야지 시를 빼고 문이라고 하면 안 되죠. 역사의 반대는 시지 역사의 반대가 문이 아닙니다. 문이 안 나옵니다. 이 글자가. 중국에도 문사철이 안 나옵니다. 요즘 중국 전산화 작업해가지고 구글 같은데 엄청나게 나오는데 옛날 책에 문사철이라는 글자가 안 나옵니다. 이거 확인할 수 있는 분은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그렇게 확인하기 싫으면 제가 오늘 여기서 가르쳐 드리겠는데요. 옛날에 아주 뭐 하신 분들은 자기 방호를 지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글자가 있으면 뭐 훌륭한 말로 저기 영귀당이라든지 저렇게 쓰지 않습니까? 당자를 딱 붙입니다. 그런데 차이나 책, 그 역사책에서부터 수억 개의 책에도 문사당은 없습니다. 시사당은 나옵니다. 시사당은 나오기 때문에 굳이 철자는 사마천이가 철자를 사용을 했으니까 수고했으면 시사철이라고 말해야 되죠. 이분이 독일에 있으니까 한문실력이 없어가 그렇고 이건 또 우리나라 사람 다 그만한 잘못이기도 하니까 제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주려고 했다 아직 참고 있습니다. 이분 계속 저를 찾아오대요. 페이스북에 한 6달 이상 딱 페이스북 열면 거기 사람 찾아오는데 송준 교수가 제일 1번으로 6달이 열려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째 뭐 배치인이 되기는 되는데 이거를 보고 정말 잘 일본 교육을 받아가지고 아직도 문사철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 쓰지 말고 쓰고 싶으면 시사철이라고 했는데 이것조차 아무도 모르니까 또 문제인데요. 차이나 책에는 없습니다. 이 글자가 없습니다. 자, 그것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자 드디어 공자가 유서를 남깁니다. 누구에게? 자공에게 남깁니다. 가만히 읽으면 이거 저한테는 유서같이입니다. 1502에 자왈 사야 자공아 너는 내가 많이 알고 그것을 외운다고 기억한다고 얘기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다. 나는 일이 관지였습니다. 단 한 가지를 가지고 그것을 꾸준히 걸어갔을 뿐이다. 이렇게 하는데 너는 내가 어떠하다고 하느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이게 바로 유서죠. 유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죽을 때 야 너는 내가 뭐 가난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버지 돈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다. 저쪽 D산하고 저쪽 D산은 우리 땅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저 땅을 A라는 사람하고 둘이 나누어 가지고 있으니까 네가 찾아가지고 네거 해라 이 말이죠. 죽기 전에 해준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장을 읽으면 공자가 자공한테 어떤 말을 해주느냐면 나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저
한 가지를 줄기차게 했던 사람이야. 나는 그러니까 이런 놈이다. 이 말을 해준 거죠. 바보보다 좀 나았는지 모르겠는데 내 길을 그냥 걸어갔을 뿐이야. 이렇게 유서를 남겼습니다. 공자는 자기 자신을 남들이 성인이다 그러니까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계속 이러고 있어.